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186페이지. 조건과 기한. 사례를 하나 기억하면 제일 편합니다. 자, 오늘 남편이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새 차 하나 뽑아줄게. 무슨 차 사줄까? 뭐 사달라 했습니까? 벤츠. 어머야, 제일 비싼 차다. 그래, B라는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아니야. 차 사준다 계약이 먼저. 내가 차를 사가지고 당신한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주는 것 정력, 정력이야. 한쪽에서만 주는 거잖아요. 정력이야. 정력 계약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계약서 쓰자 녹음을 하든지. 나중에 뭐 그런 적 없다 하면 그러니까. 자, 차 사준다고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 오늘 계약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0 며칠이죠?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날짜도 모른다 그냥. 18일. 3월 18일. 38 맞아요. 언제 계약했어요? 오늘 계약했다. 계약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지금 계약서 작성했다 칩시다. 계약은 성립되어 있다. 근데 계약서 내용에 보니까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이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 가을에 시험 칠 거 아니에요. 여기 합격하면 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은 벌써 성립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합격하면 요 말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합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말대로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요거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하나만 딱 정확히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하면 다 되거든요. 합격하면 요 말 기준으로 하면 그대로 되었다면 조건이 성취되면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합격했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합격됐다 하면 합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불합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됩니까?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 거꾸로 해도 됩니다. 불합격하면 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지 마음이지 뭐. 항상 남들 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합격하면 쪽으로 할 뿐이지 반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 어쨌든 합격하면이라는 요 문장을 조건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제가 설명드리면 계약은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합격하면 그때 유효가 돼요. 이해되나요? 불합격하면 그 순간에 무효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잘 전달한 거다.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에 영향 미칩니까? 효력에 영향 미칩니까? 그렇죠. 그거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에 영향 미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고 효력에 영향 미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정려계약은 성립되었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점 찍는 이유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이 조건 때문에 이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지 조건 그림이란 말이에요. 글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지 조건이란 말 뜻이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다 말이에요. 정려계약 정지조건부 정려 이러면 돼요. 정지조건부 정려 계약 이렇게 하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때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 유효되잖아요. 확정 유효. 정지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불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불성취되면 확정 무효가 되잖아요. 확정 무효. 유효되거나 무효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되어야 결과가 나야 되거든요. 결과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이 말이 정지. 예,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그렇죠. 잘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린 거거든요. 지금 오케이. D가 아니고 그 앞입니다. 맞습니다. 응, 오케이. 뒤에 해제되죠. 해제는 뒤에 되죠. 앞에는 유효해야 뒤에 해제가 됩니다. 정지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기거나 말거나 하죠. 해제 조건은 유효하다가 무효되는 거예요. 해제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아니 이거 한 번만 딱 인식되면 쉬워요. 이게 한 번만 딱 들어오면 괜찮은데 얼핏 하면 자꾸 헷갈리거든. 그럼 여러분 해제 조건 지금 말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장인이 딸 사이 부부에게 이 실제 사건입니다. 장인이 딸 사이 부부에게 아파트 줍니다. 50평 아파트 아시겠어요? 몇 평인지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만 50평 정도 돼야 배가 부르죠. 정리했다. 이전 등기해줬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이것도 정려 아닙니까? 정려. 그냥 줬으니까. 정려하면 세금이 좀 많이 나오죠. 그것뿐입니다. 어쨌든 뭐. 근데 헤어지면 무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지금 줬는데 그럼 바로 유효잖아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바로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이혼하면 요 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요 뜻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혼하면 여기 무슨 뜻이에요? 조건이 요대로 되면 조건이 성취되면 요 말이거든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효력이 상실된다. 뭐가요? 효력이 상실된다. 요 뜻이에요. 이게 해제 조건 부분이에요. 유효하다가 무효되는 게 뭐라고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 해제 조건부 정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뭡니까? 정지 조건부 정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이게 이 공식이라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혼 안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이혼 안 한다는 것은 불자를 이해해야 돼. 이게 불성취란 말이에요. 성취가 아니고 이거는 요대로 안 됐으니까 반대로 됐으니까 이해됩니까?
부정문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고민하시다 보면. 고민 안 하면 뭐 별거 아닌데. 이혼하면 요 문장에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조건대로 되면 조건이 성취되었다. 그렇지 않다 하면 불성취된 거예요. 반대, 반대. 부정, 긍정 부정이 아니고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러면 조건이 불성취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해제가 안 되잖아요. 해제가 안 되니까 계속 유효인 거예요. 계속 유효. 확정 유효란 말이에요. 확정 유효. 이 말 이해되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확정 무효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거예요. 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까지는 요거 시험 내세요. 요거하고 요거. 정지 조건일 때 조건이 불성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 무효.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 법률의 조건이 불성취되면 확정 유효. 요 두 개 다 시험 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건 요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이혼했다. 그럼 어떻게 돼? 조건이 성취됐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 나온 거예요. 아파트 이거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요 시점에 아파트 누구 거냐 요 시점에 장인에게 이전 등기 해야 돌아갈까요? 등기 없이 돌아갈까요? 요게 시험 나온 거라고. 네, 등기 없이 바로 복귀돼 봅니다. 장인에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되시나요? 소급합니까? 그때입니까? 처음부터 장인께 됩니까? 지금부터 장인께 되는 거예요. 요게 어려운 거라. 요게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유효가 앞에 계약의 유효가 해지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 뜻이. 오케이. 그 뜻.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지금.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됐다면 해제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 안 되면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일 쉬운데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한꺼번에 금방 푹 안 튀어나옵니다. 그게 연습하셔야 돼요. 요 두 사건 기억하세요. 사례 기억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합격하면 자동차 사준다. 오늘 계약했잖아요. 합격 여부는 언제 가야 돼요? 이게 11월 달에 10월 말에 가야 되잖아요. 가다만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 치니까 그때 가서 안단 말이에요. 이거 효력에 영향 미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효력에 영향 미치잖아요. 효력이 잃거나 없어지거나 잃거나 유지되거나 하는 건데. 이게 정지 조건, 이게 해제 조건. 요거는 일단 무효. 요 공간 이해됩니까? 일단 무효. 여기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렇지. 일단 유효잖아요. 제일 쉽게 번역하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이해됩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 유동적이다. 오케이. 불확정적이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다만 반대죠. 불확정적이지만 요거는 일단 무효 상태고 요거는 일단 유효 상태고.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조건과 기한은 이게 둘 다 조건인데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할지 안 할지 모르고 여기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불확실하면 조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건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확실하다 하면 판단해 볼 때 불확실하다 하면 조건이에요. 근데 확실하다 하면 기한이에요. 확실하다. 원래 여러분 2019년 12월 예를 들어서 24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건 틀림없이 오잖아요. 날짜니까. 이런 게 기한이란 말이에요. 기한. 이게 확정기한이에요. 확정기한. 기한도 두 개가 있어요. 갑이 사망하면 사람입니다. 사망하면 이 말은 언제입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 같죠. 불확실하다는 조건은 아니고요.
사람은 틀림없이 사망합니다. 다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 하는 거예요. 불확정, 확정이 안 돼 있는 기한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거다. 그거는 사망은 이 뜻이라 이 말이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럼 조건은 지금 금방 두 개 있다 했잖아요. 뭐였습니까? 일단 무효, 정지 조건, 일단 유효, 해제 조건. 공부되시죠? 이렇게 복습하셔야 됩니다. 내하고만 실컷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면 다른 사람하고 실컷 놀아보면 헛방이다 말이에요. 책하고 놀아야 돼, 책하고. 일단 무효, 일단 유효 되죠? 제일 쉽잖아요. 유효 무효하니까 효력하고 연관이 있다 이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림도 이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유효였다가 무효되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무효였다가 유효될 수 있는 거고, 유효였다가 무효되는 거고. 일단 무효, 일단 유효 이렇게. 요걸 기억하시든지 글자를 기억하시든지 아무거나 기억해도 됩니다. 어쨌든 복습을 해야 돼. 복습.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된다. 반복된 훈련이 공부라는 뜻이에요. 공부 뜻이 반복된 훈련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애가 만약에 집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가만히 놔두세요. 뭐라 하지 말고. 걔가 뭔가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도록 놔두세요. 지칠 때까지. 걔가 지치고 나면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험 한번 내세요. AB가 갑이 사망하면 내 뭐 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조건 뭡니까? 기한 뭡니까? 기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대부분 판례고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짓고 있는 건물을 매매하는 거예요. 공사 중인데 매매했단 말입니다. 얼마에 팔겠다. 3층짜리,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다. 설계도 보니까 위치도 좋고 사겠단 말이죠. 그럼 사는 사람이 뭐라고 계약했는가 하면 오늘 계약금 주고 계약서에다가 중도금을 1층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아시겠어요? 그럼 3층 다 짓고 사용승인 받으면 잔금 주면 되겠죠. 그렇게 보통 그래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가 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금을 언제 주겠냐고 약속했는가 하면 몇 월 며칠자 준다고 이야기 안 적고 계약서에다가 1층 골조가 완성되면 이렇게 딱 적었단 말이에요. 1층 골조가 완성되면은 이때 중도금 주겠다. 자, 이거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판단해야 돼요. 저게 불확실한 건지 확실한 건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이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는 확실을 했죠. 요거 지금 헷갈리거든요. 머릿속에서 지금 그것도 헷갈리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딱 헷갈리는, 섞여 있거든. 지금 머릿속에서 개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 뭔가 지금 불확실 보여서 말 나왔잖아요. 불확실이 아니고 불확정이에요. 1층은 반드시 지어야 돼요. 2층 올리잖아요. 근데 1층 완공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죠. 3월 말인지 4월 말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불확정적인 것이지 불확실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훈련할 필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19살 20살 때 법대 가가지고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유럽에 옛날에 귀족 자제들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가 논문을 찾았어요. 우리 애들 다 과외시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많이 시키는 사람 뭐 10군데씩 다니고 뭐 이런다며, 기사 데려가지고. 근데 유럽에서는 그러면 귀족들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는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논문 찾아보니까 법 가르쳐요.
초등학생한테 법 가르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적 마인드가 애들이 애 때부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철저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언어 선택하는 걸 확실하게 구분해요. 그리고 외국어를 가르쳐요. 두 번째. 그리고 운동 가르쳐요. 그 다음에 철학 가르쳐요. 철학. 우리나라에서 철학을 안 가르친다. 웃긴다. 법도 안 가르치고 철학도 안 가르치고. 아시겠어요? 종교는 이제 부모 따라 교회 가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수학 점수 많이 올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논리를 가르치는 게라. 수학은 논리거든요. 법학도 논리예요. 수학은 숫자로 된 논리고 법학은 글로 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뭡니까? 논리. 요즘 학원 이름 나오죠? 논리야 놀자.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시겠어요? 그놈이 지가 마음대로 그 간판 써본 것서 그렇지. 논리야 놀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철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논리야 놀자 해야 된다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불확실이 아니고 불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가야 돼. 요게 답이라니까. 대법원 판례고요. 요거 시험 냈고, 요거 시험 냈고. 확정 기한 이거는 잘 안 냅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이거 날짜 오는 거 당연하지. 요거 제일 많이 낸 게 요거잖아요.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다. 기한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사각형 3번 보세요. 조건에 친하지 않는 이 말 나와 있죠. 조건에 친하지 않다 이 말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건 붙이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조건에 친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 조건에 친하지 않는 게 1번의 그 단독 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원래 조건 못 붙여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게 예외냐? 여러분 책에 갈로 1번하고 2번.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 찾았나요? 동의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리. 요게 시험에 나온 게 여러분 보세요. 해제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단독행위 아시겠죠? 해제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못 붙이는 거예요. 원칙. 요거는 통보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형성권이고. 그런데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요게 가능하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나온 거예요. 요거. 요건 조금 최근에 나온 거고요. 과거에는 요게 많이 나오세요. 두 번째 거 유리하다. 상대방이 유리하다. 야,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빚 면제해 줄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빚 안 갚아도 된다 하니까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동의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유정. 나 죽으면 너 뭐 줄게. 나 죽고 나한테 너 시험 합격하면 내 아파트 하나 주라고 해놓을게. 아시겠어요? 그거 유리하잖아요. 유정은 단독행위. 이것도 단독행위인데 상대방한테 뭐 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건 옛날에 시험 많이 나와서요. 요거는 최근에 한번 나왔고요. 근데 원칙은 알아야 되죠. 단독행위에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원칙 안 된다. 원칙. 예외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원칙과 예외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에 친하지 않는데 조건 붙여놓으면 무효입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그 있을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법 조문 보세요. 147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거예요. 요거예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효력이 생긴다. 유효다. 요 뜻이에요. 다 한 거예요. 2항에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보세요. 유효하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잃는다.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 2번에 1번 보세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찾았습니까? 요거 서너 번 출제된 것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할부 판매예요. 동산 할부 판매. 여러분 홈쇼핑에 주민하면 물건부터 오죠. 대금은 이제 분납하게 되면 몇 개월 분납하면 이게 물건부터 먼저 오는데 동산 물건이 먼저 배달되는데 소유권은 바로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옵니다. 법적으로 안 넘어옵니다. 여전히 매도인 쪽에 소유권이 남아 있어요. 소유권이 아직 남아 있다. 그게 유보 권리가 아직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언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갈까요? 완납했을 때.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이 바로 탁 넘어옵니다. 소유권 이전된단 말이에요. 물건 받았을 때 소유권 넘어옵니까? 대금 완납했을 때 넘어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한테 넘어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가 돈 다 내고 나면 소유권이 내한테 탁 넘어오죠. 그러니까 저게 동산 할부 판매는 해제조건부 매매입니까? 정지조건부 매매입니까? 그게 시험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 정지조건보다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대금 완납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아니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째, 둘째 잘 적어놨네요. 첫째 바로 위에는 정지조건보다 그 말도 있고, 그것 좀 읽어두시고요. 제일 밑에 3번에 1번 보세요. 약혼 예물 수수 요거 한 2번 나왔는데 약혼식 날 예물을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주는 걸 뭐라 해요? 정려. 그런데 이혼하고 난 이후에 돌려달라 소송 제기했단 말이죠. 시어머니가.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가? 이거 누구 거냐?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없나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약혼식 날 예물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주는 건가? 무조건으로 주는 것인가? 조건부로 주는 것인가? 생각을 해본 거라고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뭐라고 판단했는가 하면 혼인해서 잘 살아라고 준다는 뜻입니다. 혼인해서 잘 살아라고. 그러면 혼인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유효인데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줬잖아요. 유효다, 유효인데 혼인하면이 아니고요. 사실은 뒤집어야 돼요. 혼인이 안 되면은 이거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불성립을 이 그림 뭐예요? 그렇죠.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다 이 말이거든요. 혼인 불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면 틀립니다.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다 말입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혼했다는 말은 혼인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이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잖아요. 해제가 안 되니까 누구 거예요? 며느리 거예요. 며느리 것인데 시어머니가 지금 와서 이혼하고 난 뒤에 돌려달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지. 졌다 이 말입니다. 그건 며느리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혼인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이혼하면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그 혼인 사기가 될 수 있어요. 혼인 빙자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물 편취하려고 사기 결혼한 사람이 있다니까. 가끔은 보통은 아닌데 가끔은 소송에서 보면 있어요. 이 사건은 약혼식 때 예물 받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있다가 이혼한 사건이란 말이죠. 호인빙자 사기죄가 된다면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혼인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 예물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거는 요 사건하고 관계 없고, 요거는 좀 살았. 자, 그거 하여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정조건 151조 찾았죠? 요게 시험 잘 나옵니다. 151조 법조문 페이지는 한 페이지 넘기면 돼요. 190페이지. 1, 2, 3항이 있는데 시험 많이 나왔던 거예요. 1항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이러면 그걸 불법 조건이라 그래요. 불법 조건 붙어 있으면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이것도 별것 아닌데 두세 번 나왔던 자리입니다. 1항도. 그 다음에 2항에 법률행위 당시에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미 성취됐다라는 것을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기성조건.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고요. 그것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자리예요. 초기에.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장인이 딸 사이에 이게 아파트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미 이혼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다. 이 정려 자체가 처음부터 바로 무효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혼하면 무효됐대. 주는 날 벌써 이미 이혼했으니까 무효 아닙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처음부터 무효다. 됩니까? 그런 사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조건이 있습니다. 불능 조건이 있어요. 성취될 수 없는 거.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는 거잖아요. 동쪽에서만 뜨는 건데. 지구 좌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구 공전 때문에 그렇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조건 없다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유효다 뜻이에요. 이거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냥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을 한다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성취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항과 3항을 참 많이 냅니다. 이거 살짝 반대로 잘 냅니다.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외우기 쉬운 것이 무효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무효 기준으로. 여기 보세요. 첫 글자 잘 안 하지만 내 요것만 가르칩니다. 요거 불정무, 요거는 기해무, 이렇게 요 6글자만 기억해 두시면 무효 2개만 찾아내면 나머지 유효니까 그냥. 이건 잘 안 내요. 이건 너무 뻔한 거라 작은 문제라서 잘 안 내요. 불법 조건 붙으면 전부 무효다. 한 번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건데 2항 3항을 잘 시험 잘 냅니다. 이거. 이걸 꼭 연습하시면 이거 오른쪽에 도표까지 그려놨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밑에 148조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아파트 준다고 약속해놓고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중간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노? 이 말이에요. 그게 가끔 거론될 수 있어요. 팔아먹었을 때 유효입니다. 학자들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설은 안 냅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3월 달에 계약하고 10월 달 말에 가야 발표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11월 달에 정식 발표는 11월이지만 그럼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때 등기는 아직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인 그 정여자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이때 뭐 7월 달에 가서 병한테 팔아버렸다. 이 매매가 무효냐? 그 침해하지 말라. 을이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가 이건데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학설은 무효로 하자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은 취득해요. 돈 주고 샀으면 뭐 등기 받았으면 소유권 취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나중에 합격해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미 팔려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을이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다고 미리 등기해달라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가등기 해놓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날짜 가등기 해놓으면 된다니까. 불합격하면 가등기 지워주면 되고 합격하면 본등기 해버리면 되고 그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 팔려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등기 안 해둔 상태하고 해둔 상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등기 해두면 찾아올 수라도 있고 가등기 안 해두면 못 찾아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밖에 청구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요. 가등기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9조 보세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게 기대권이라 하는데 조건부 권리 기대권이라 하는데 이것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담보, 보존이 하나 빠졌네요. 지금 처분, 상속, 담보, 보존 글자가 하나 빠뜨려놨네요. 그 문장도 지문에 가끔 튀어나와요. 시험 지문에.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 3번에 2번 둘째 그걸 한번 뭐 읽어 두셔도 좋아요. 그 3번에 2번 보면 해제조건부로 부동산을 정리하여 정여자에서 수정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근데 조건 성취 전에 첫째 수정자가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일단 유효한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만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언제부터 무효다? 그때부터 무효다. 그때부터 그게 포인트고요. 따라서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수정자가 처분해서 권리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등기라도 해두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150조 보세요. 150조도 조문 위주 정도로만 나오지 이걸 따로 또 만들고 하진 않습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자, 부인이 합격하면 차를 한 대 사줘야 되죠. 그러면 주는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겁니다. 재산상 손해가 나니까.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가만히 놔두니까 틀림없이 고득점으로 시험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해외여행 가자고 그것도 프랑스를 이탈리아를 아시겠어요? 떡 잡아놨네. 이게 선심선인 겁니까? 방해하는 겁니까?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점 차이로 떨어졌다. 2점도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그 다음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취되었다가 아니고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장 안 하면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부인이죠. 차 한 대 받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신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켰다 이 말에 컨닝 해가지고 합격을 한 것이 남편한테 들켰다 아시겠어요? 안 들키면 모르잖아요 또. 들켰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건이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문은 그냥 그대로 나와요. 나오면 이걸 뭐 특별히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불이익 받을 당사자 이게 누군지 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추상적인 문장이라서 정여자가 불이익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이익 받는 사람이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147조가 또 적혀 있는데 사망 보세요.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은 조건 성취는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데 소급하게 할 의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한은 소급이 안 돼요. 오른쪽 페이지 147조 사망. 조건 성취로 인한 효력 발생 시기, 효력 언제 발생한다고요? 여기 성취된 때가 원칙이라고. 그런데 사망에서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로 하면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소급이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원칙. 요 사망은 예외.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날짜는 소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한은 소급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게 이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초기에, 아주 초기에. 조건은 소급이 됩니다. 그러나 기한은 소급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1번에 정지 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인데요. 그 1번에 첫째 줄 끝에 정지 조건의 경우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내려놨어요. 뭘 입증해라 했습니까? 조건 성취. 오케이. 정지조건부 법률의 조건이 성취되었다.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권리 취득하려는 자. 오케이.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바로 위에다 적어둡니다. 요겁니다. 자 보세요.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된다 했잖아요. 조건 성취되었다. 요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 권리 취득하는 자, 그죠? 취득하는 자. 권리 취득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요 말이잖아요. 그것만 했고요. 그 위에 칸에다가 빈칸 있잖아요. 요게 무슨 법률행위입니까? 그렇죠. 요게 중요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요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요거는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 성취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권리 취득하는 자다. 요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효력 다투는 자. 정지되어 있잖아요. 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다툰다.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거기서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유효 주장하는 자, 취득하는 자. 이해되시나요? 응. 크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반대로 돼요. 응. 그게 2번에 1번 보시면 이게
문장이 좀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2번 제목 보면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이렇게 되어 놨잖아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번에 1번 보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 다투는 자. 2번 제목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게 정확한데 지금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을 좀 너무 풀어서 버렸어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다.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다투는 자. 아직 정지되어 있다.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195페이지 기한입니다. 기한. 제일 밑에 보시면 시기하고 종기 두 가지 있잖아요. 시기. 시기는 요거예요. 보세요. 아까 12월 24일 되면은 그때 정리할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유효가 돼요. 근데 지금 줄게. 그때 그 날짜 되면 돌려다오 하면 종기가 돼요. 끝나는 날이 되면 종기. 시작되는 날이 되면 시기. 시자 종자. 시작할 시자거든요. 끝날 종자고. 조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요. 조건이 아니죠. 기한이죠. 기한. 기간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글자 똑바로 봐야 됩니다. 기한. 기간이 아니고. 기한 조건부에서 아니, 조건은 조건이고 기한은 기한이에요. 별개예요. 시기와 종기는 기한에서 쓰는 말이다. 조건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의 제목이 뭡니까? 불확정 기한하고 확정 기한하고 불확정 기한 찾았죠? 196페이지 제일 위에. 그거 두 개 구분해야 된다고 미리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12월 24일이 오면 이런 말은 확정 기한이고, 사망하면 그 둘째 줄 끝에 있습니다. 보면 사례가 누가 사망하면 이러면 불확정이잖아요. 불확정. 기한은 기한인데 불확정이다. 그럼 옆에다 하나 더 적어도 좋죠. 뭘 적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1층이 완성되면 중도금 지급할게요. 요거 하나 간단하게 적어주면 생각만 하면 돼. 1층이 완공되면 중도금 지급할게. 요거는 뭐다?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오케이.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확정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머릿속에 이 생각하면 돼요. 확실하진 않지만 틀림없이 1층은 짓는다. 이걸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한 이건 놔두고요. 거기까지 하고 여기서 한 문제 냅니다. 이번 시간에 한 개. 특히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꼭 공부해 두시고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건은 뭐다고요? 조건 뜻이 뭐다? 불확실. 기한은요? 확실. 뜻이 그래요. 뜻이. 확실하다면 기한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확실한 걸 기한이란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냥. 장래 불확실한 것은 뭐라 말한다? 조건이라 부른다. 조건 내용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다만 불확실하냐 아니하냐, 확실하냐 아니하냐, 그거 딱 구분해야 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성립에 영향 미칩니까? 효력에 영향 미칩니까? 효력에 영향 미칩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물권법.